네,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 마감,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전국 16곳 모두 내겠다고 해왔죠. 어떻게 결정됐는지 정성원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 대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거소청을 전국 16곳 중 7곳만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소청 16곳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는 의원총회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7곳은 당초 긴급 최고위에서 의결한 6곳에 충북만 추가된 결과입니다. 서울과 부산, 울산과 전남, 광주, 인천과 경기, 충북까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돼 참정권 침해가 확인된 곳입니다. 네, 장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직접 발언도 했다는데 결국 의견 수용이 안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소청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장 대표 주장처럼 전국에 모두 내자, 아니면 7곳이나 10곳 등 일부만 하자, 아니면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절대 다수가 7곳만 소청하자는데 공감을 표시했고요. 장 대표 주장인 전구가는 한 자릿수 의원만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가 의총 중 소청을 미리 안 해놓으면 국정조사 중 문제가 생겨도 소송을 할 수 없다면서 전국 16곳을 모두 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 불복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면서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 마지막 날에 7곳 소청을 접수하면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모두 내려야 합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해당 지역 선거가 무효로 처리돼 30일 안에 재선거 치러야 합니다. 기각 또는 각하시에는 열흘 이내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장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 논의도 벌어졌습니다. 소장파들이 요구했던 첫 의총이 열린 거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사퇴 요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개받은 이 시간 보러 비공개를 해야 원활하게. 아니 자 어차피 흘러나가서 보도될 건데 그럼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저 나가서 순서를 하시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불통에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지금의 최악의 우리 당의 모습 된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충돌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장 대표 사퇴 요구는 분출됐습니다. 제가 우리 사퇴를 촉구를 했고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충청권 중진 의원도 장 대표 사퇴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자 당대표와 당 모두가 사는 길이라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미 탄핵된 대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한 의원은 역대 당대표들을 열거하며 모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졌다고 장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 또는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좀 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다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사퇴 압박에 반발하며 소장파 모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장 대표는 의총 도중 자리를 떴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뚜렷하게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본격적인 접촉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장 대표 퇴장을 유도하는 것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우선순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의 서울까지 포함한 전면 재선거 주장도 다시 받아쳤습니다.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오 시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수정당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책임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정치권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연명을 위해서 선동하고 명확한 대책 없이 거기 올라타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주로 지역구에 머물던 한 의원. 오늘부터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옛 친윤계가 주축인 국회 연구 모임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했습니다. 복당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조금 예상보다 길게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복당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24일 이 포럼에서 보수당의 책임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의총이 열린 거예요. 네. 자, 장동혁 사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네, 그동안 도대체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게 얼마나 되냐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장파 쪽은 전체 의원 80%는 사퇴를 바란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소수가 과대평가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오늘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드러나는 자리였다.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예상했던 양쪽이 다 나왔습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대한과미래 소속 의원들 송석준, 권영진, 조은희 의원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장 대표 면전에서 계속 버티면 찌질이 당대표 소리 듣는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반대로 새로 국회에 들어온 이진숙 의원, 의총 첫 발언으로 장 대표 사퇴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궁금한 건 그동안 이제 침묵해오던 네. 사실 이제 주류 의원들인데 그들도 목소리가 좀 나왔죠. 네, 그게 궁금한 부분이죠. 그동안 말을 아끼던 의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퇴 쪽이 더 많았습니다. 충청 지역구 4선 이종배 의원, 지방선거 완패는 아니지만 다음 총선 대선을 위해 결단해달라면서 사퇴 요구했습니다. 영남 3선 윤한홍 의원, 재선 박형수 의원도 사퇴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박대출 의원은 사퇴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내가 분석해보니까 대표가 유세간 곳에서 떨어졌다는 건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취지로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사퇴 쪽으로 좀 더 드러난 겁니까 이제? 맞습니다. 일단 원내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원이 더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진숙 의원을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장 대표 사퇴에 반대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장 대표 쪽에서는요. 대표를 공개 옹호하기는 원래 어렵고 나머지 침묵하는 다수가 다 사퇴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 자리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장 대표 의원총회 1시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는데요. 원래는 의총 불참도 고려를 했었지만요. 이 선거 소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치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 대안과 미래 해체하라 아니면 대안 없는 미래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 명확히 한 겁니다. 선거 소청을 설명하기 위해 의총에 왔다고 지금 손 기자가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장 대표 뜻대로는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이 투톱 간의 생각이 달랐는데요. 장 대표가 오늘 의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16곳 전국 전체를 선거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장 대표 의견에 동의한 사람 단 2명뿐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동의한 7곳 소총에 대다수가 동의한 겁니다. 이 장 대표도 의원들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류 의원들이 장 대표와 거리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쏠렸다는 점이 확인된 거거든요. 이 정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를 표결에 붙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서요. 오늘 논의가 더 이뤄지지는 않았지만요. 장 대표 입장에서 부담이 더 커졌다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 여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당대표 연임 도전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주변에 지금 불출마하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취재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연임 출마 의지를 주변에 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불출마하면 청와대 압박 때문에 포기한 걸로 보여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폐를 끼칠 순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피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신은 친명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정 대표는 대통령 공항 귀국 행사 참석과 관련해 주변에 청와대가 부르면 간다는 입장도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불쏘시개로 내놓는 결단을 고민해달라고 했고, 김용호 의원도 정 대표의 정의로운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썼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이번 여권 갈등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 출국장에 정청래 대표가 불참하고 김민석 총리가 참석하면서 커졌죠. 대통령 내일 옵니다. 귀국 행사장에 과연 정 대표가 함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청와대가 정 대표와 김 총리 둘 다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을 하루 앞둔 오늘, 청와대가 내일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 총리 등 정부 인사와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출국 행사엔 김 총리만 참석한 것과 달리 이번엔 정 대표까지 나란히 참석하는 겁니다. 친명계의 핵심 의원은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일단 봉합에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권 다툼은 더욱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호남을 찾은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기류가 있다며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대결한다는 게 매일 뉴스를 장식한 일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우습게 보고 대통령을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민석 총리도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이 온다며 정 대표를 우회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틀째 호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김대중 후보님을 모시고 포스코 포항을 처음 찾았던 사진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를 패배한 감독으로 사실상 지칭하며 엔진이 2개인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격했습니다. 자, 민주당 정통을 가리는 적자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를 패장에 비유했습니다. 엔진이 2개인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정 대표는 억울함을 나타냅니다. 제가 지면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하면 제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사귀고 참고 그리고 대응도 안 했습니다. 당원 1인 1표제를 재차 강조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친정계 이성윤 최고위원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언급하며 거들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면면이 이어온 민주당 당원 주권 발전 역사를 정 대표 측이 민주당의 역사를 내세우는 소위 적자론으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이 친명계,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란 점을 우회 지적했던 겁니다. 동시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대신 정몽준 후보를 지지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김 총리의 과거는 이미 일단락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조사가 나왔습니다. 응답자를 들여다보면 보수층의 응답이 적극적인 게 눈에 띕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부정평가가 49%로 긍정평가 47.7%보다 1.3%포인트 높았습니다. 이 업체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도 취임 후 처음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5월 첫째 주 63.9%를 기록한 뒤 5주 연속 하락했고 하락폭은 16.2%포인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이후 샤이 보수가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이 조사의 응답자 성향을 보면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많았고 선거 전과 비교해 진보층은 감소하고 보수층은 5.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보수가 완전히 괴멸돼 있지 않다는 거를 사람들이 한번 자각하게 되고 우리도 한번 목소리를 내보자 하는. ARS 조사일수록 보수층 응답이 높아 여권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 끝난 건 아니라며 대통령 귀국 이후 지지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수차례 조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주최국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정상들이 모인 기념 촬영장.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다가가 30여 초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부부 기념 촬영 자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혜경 여사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한국에 우수한 방산 역량을 피력하며 잠수함 수주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8박 10일 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뒤 내일 귀국합니다. 제네바에서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관련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인데요. 오 시장은 하명 특검의 하명 구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으로 들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구형이 있는 날이라 법정에 출석하는 겁니다.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이 적법 절차 없이 제3자에 의해 지급됐다고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명태균의 시나리오, 특검의 연출에 따른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검사들을 향해 떳떳하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여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의안 후보, 선거운동 도중 날아든 음료컵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죠. 자작극 가능성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 나와 인사를 하는 개혁신당 정의안 부산시장 후보. 후보자 얼굴에 음료가 든 플라스틱 컵이 날아듭니다. 30대 남성이 던진 겁니다. 뒤로 넘어진 정 후보는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가해 남성에 대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틀 만에 목 보호대를 찬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는 후보자들에게 응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테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행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 후보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직후인 지난 4일 정 후보의 휴대전화와 선거 캠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후보 등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수사 절차에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역시 피해 당사자로서 사실관계가 파악되며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는 선거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소청 사건에 대해서 1시간 넘게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소청인 측에서 주장할 내용은 충분히 주장을 했고 또 소청 심사위원들이 추가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이 기본입니다. 몇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투표를 포기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참정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또 개표 상황이 진행되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동일 시점,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라는 원칙이 깨졌습니다. 그 이후에 투표한 분들은 이미 여론조사나 개표 결과 정보에 의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전산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 어떤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선관위는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헌정사에 유례없는 선거 관리에 모든 쟁점이 다 들어있는 그런 문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조사와 법리 판단을 신중하게 해서 중앙선관위가 결정해 달라는 입장만 냈습니다. 결국 서울시 선관위는 재선거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전산 조작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만 들었을 뿐 저는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구두변론하면서 느낀 총체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구두변론 과정을 직접 중계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다면 국민들께서 더 크게 분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답변을 들으면서 선관위가 저런 자세와 저런 태도와 저런 마음가짐으로 선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고 지금 대한민국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언론인 앞에 브리핑하기 위해 서기 전에 구두 변론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분노와 화난 감정들을 억누르고 지금 차분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선관위의 태도를 보고 분노했던 감정들이 지금도 다 가라앉지 않은 상태입니다. 1차 변론입니다. 선관위의 여러 답변과 해명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증거 조사를 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 신청을 할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고 선관위가 더 이상은 역사에 국민들께 죄 짓지 않고 신속하게 재선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거소청 구도변론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3시 50분부터 중앙선관위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 구도변론이 있습니다. 중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별도의 입증이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고 선관위는 지금 당장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선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장동혁 대표는 이 선거소청에 본인이 직접 변론하기로 하면서 생중계를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끝내 거부가 되니까 민주당과 법원이 모두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선관위 이슈에는 정말로 진심이신 것 같은데 오늘도 엄청나게 센 발언들을 쏟아내고 직접 가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 선거 소청 절차 자체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드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검증하는 절차 자체를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자. 그 얘기가 이제 장동혁 대표의 핵심이었는데 그 생중계를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선거 부실이 다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소청에 대해서 생중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뭐 나온 어떤 혐의에 더불어서 과연 그러면 이 개표 수치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수치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 모두가 이 밝히는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관찰자로서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한 의지를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소청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할지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의미도 함께 낸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 당 차원에서 이 선거소청 이후에 추후에 벌어질 이벤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전자투표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요. 재선거를 확실하게 좀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추인 부대변인님, 아예 그냥 당 대표로서 오늘 나가면서도 재선거 필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재선거 이야기는 당내에선 정리가 된 건가요? 당론도 아니고 그냥 장동혁 대표 그냥 개인의 의견 아닌가요? 당내에서조차 의견 수렴을 못하고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는 분이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요즘 계속 장외 집회로 도는데 장외 집회에 있는 그분들만 대변하겠다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글쎄요,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지금 국민의힘의 당선자들, 지방선거 당선자들과는 의견 조율이 된 건지 그들 당사자니까 뭐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그럼 그 의견 조율이 될 건지 지금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은 집회를 같이 다니는 분들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집회에서도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종황한 최고위원 이 정도만 보이지 현직 의원들은 정말 손가락으로 셀 정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조율되지 못하는 문제를 저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소구력이 있겠는가.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도 그냥 장동혁 정말 개인의 생각이지 저건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주말에 장외 집회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김해 올림픽공원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더우니까 이제 단추 풀어도 되죠? 올림픽공원에서 밤에 어느 분이 조용히 제 손에 쥐어주고 가신 티입니다. 올림픽공원이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를 당당히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네. 장외 집회 저렇게 전국 순회하는 건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 올림픽공원은 계속 가겠다라고 합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오늘 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이제 집회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장 대표는 앞으로 계속 가실 모양이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지방선거 직전에 미국 순방을 갔다 왔을 때의 그런 어떤 당내 분위기와 지금을 생각하면은 올림픽 공원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 저 시위가 장동혁 대표에게 굉장히 부활할 수 있는 큰 힘이 됐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계속되는 당내의 사퇴 여론을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이미 선관위 문제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했고 양 당이 특검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합수단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여러모로 보면은 100석 넘는 공당의 대표로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나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와 궤를 같이 하는 저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당의 대표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되셨다. 국회로 돌아오셔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대표는 계속 저렇게 올림픽공원 참여를 독려를 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개 재검표와 특검은 쌍두마차다.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그러니까 전면 재선거 얘기하는 당대표와 지금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장의 얘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원래 이제 국정조사팀에서 이제 재검표를 하자라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일단 그거는 관철되지 않았고 이제는 특검이 이제 곧 아마 뜨게 되면 특검 주도로 해서 이제 재검표를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선관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제도권 있는 정당이 할 수 있는 건 좀 다를 겁니다. 시민단체라면 장동혁 대표 하는 것처럼 매일 시위를 해서 그 동력과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제1야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세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이제 모든 상황들을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정조사는 끝났고 이제 특검은 합의했고 그러면 특검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번에 나타났던 투표율 조작까지도 같이 할 것인지 저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선관위의 문제점을 탈탈 털 수 있는 특검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제도 개선, 과연 그럼 선관위라는 조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쪽으로 넘겨서 선거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까지도 이제는 제도권에서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 선거 소청에 나선 장동혁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